공개한 5.7탄으로 신규 무기가 기대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무기가 출시?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C 프로그래밍 강의를 맡게 된 최창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C 프로그래밍 강의 계획서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목의 개요 부분인데요. 절차 지향 언어, 그리고 객체 지향 언어 중에서 대표적인 C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가정하는 것은 C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느 정도 익힌 상태에서 이제 C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C 프로그래밍 언어와 C++ 프로그래밍 언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C 프로그래밍 언어에 있어서는 뭐 B 언어도 있었고 그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었는데 이 C 프로그래밍 언어는 절차지향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데 이 C++ 프로그래밍은 비아누네 스트럽이 이제 C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좀 부족한 거예요. 이제 개념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그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을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 C++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었다라고 이 프로그래밍을 만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 프로그래밍 언어는 결국 C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절차지향적인 특징과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로우 레벨에서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Similar 67이라는 시뮬레이션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서 거기에서의 가지고 있는 객체라는 개념, 오브젝트라는 개념을 가미시켜 가지고 C++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C에 있는 거의 모든 문법이 C++에서 통용이 됩니다. 대신에 C++에서 통용되는 문법은 C 언어에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 몇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철학과 그다음에 설계 개념 자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C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적인 문법을 알고 있다 가정하에서 C++ 프로그래밍을 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에 있어서의 그 포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율을 좀 생각해 보면은 C++ 프로그래밍 언어가 한 80%, 그다음에 C 언어가 한 20%.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워왔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배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안 왔다고 하더라도 20% 정도밖에 그 공통된 부분이 없잖아요. 20% 정도만 다룬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를 새로 배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C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법도 다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수업에서의 핵심 목표는 객체 지향 언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의 개념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그 특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법을 이용해서 뭐 UML과 같이 우리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다루게 될 설계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우리가 객체를 이제 다루기 때문에 그 객체를 관리할 수 있는 클래스 설계와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구성 학습들, 어떻게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건가 이것들을 좀 보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폴리글랏이라고 하는데 이게 최신 개발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글랏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서로 다르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C나 C++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구성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파이썬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파이썬과 C++를 혼합해서 개발하는 것을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파이썬 언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잘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따라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하는 형태로 해서 최신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경험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시험 문제는 내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깊숙하게 이해한다라는 가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교육의 목표는 C, C++를 바탕으로 해서 전산학적 사고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예제를 활용해서 프로그래밍 연습을 수행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 중요한 게 여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자, 이 언어이기 때문에 이 언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매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뭐 영어를 잘한다, 네이티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한글의 네이티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외에 나와가지고 한글을 쓰지 않으면 뭐 할 수가 있는 게 말을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C, C++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연습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연습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해야 되고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수업에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수업의 운영 철학인데요. 그 꾸준히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학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과제를 수행하였다면 좋은 학점이죠. 네,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강의를 설계를 하였는데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오픈톡방을 이용해서 수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별히 카카오톡 오픈톡방 링크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수업 시간 중에는 줌 등을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수업 외 시간에는 오후 6시 이후에 그리고 질문 이후에 대한 질문들은 그 다음 날까지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온오프 믹스 수업을 운영을 할 건데 그 플립드 러닝을 바탕으로서 수업을 운영할 겁니다. 뒤에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비대면, 대면 강의를 동시에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영상을 제가 강의 영상을 다 찍었고 그 강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50분의 실습 수업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실습실은 한 30명 정도밖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지금 벌써 수업에 참여한 사람이 47명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플립드 러닝을 활용하기 때문에 강의실을 좀 더 빈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플립드 러닝이 그 동영상 강의를 전부 다 보고 오면 그러면은 그 원래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그리고 기본 요건 자체는 다 채우는데 50분 실습 수업을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프로그래밍을 더 잘할 수 있게끔 개별 첨삭 지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분의 실습 수업을 운영을 할 거고요. 중간고사 이전에는 줌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대신에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수업 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실에서 실습 수업을 운영을 할 거고 대면 수업을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이제 운영을 할 거고요. 중간고사 이후에서는 대면 수업으로 운영할 건데 이 중간고사 이후의 대면 수업도 어떻게 할 거냐면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수업에서 사람을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10시까지 오면 그냥 50분 실습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다 나가면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실습 수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해서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코로나 상황에서 좀 부담이 된다 라고 한다면 비대면으로 그냥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꼭 가가지고 도움을 받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대면으로 이렇게 해도 되니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이산수학 수업에서도 그렇게 공지를 했었죠. 이렇게 할 거고요.
중간고사 이후에서는 대면 수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지금 원칙인데 또 코로나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의 운영 방식인데요.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되 중간고사 이후에는 대면 강의로 진행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 교육부 지침 사항이고요.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그래서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일단은 학교 차원에서는 실습 강의를 하게 되면 대면으로 진행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돼 있었는데 우리가 뭐 컴퓨터 공학이고 그다음에 원격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비대면 강의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학교에서는 대면 강의로 진행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대면 강의로 진행을 할 건데 역시 중간에 이렇게 막 바뀌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이전과 같이 이제 두 번에 나눠가지고 수업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 플립드 러닝이라는 것 자체는 반전 학습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꾸로 학습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수업 시간에 동영상을 다 보고 뭐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숙제를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다시 듣는 형태라고 한다면 수업은 강의를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 수업 시간 때 문제를 푸는 형태가 이제 플립드 러닝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동영상 강의를 할 건데 비대면이고 1시간 플러스 알파로 특별히 뭐 여러분들 강의 진도에 따라서 1시간일 수도 있고 2시간일 수도 있고 뭐 1시간 반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강의 동영상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건데 여러분들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 가지고 강의 양을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면 어려워한다 힘들어한다 하면 좀 줄이고 여러분들이 좀 잘하는 것 같다 하면 좀 늘리고 이렇게 하겠고요. 문제를 내가 출제해서 문제 풀이를 할 건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50분 동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수업 운영이 어떻게 할 거냐면 실습 수업은 총 50분 동안 진행을 할 거고 실습 수업의 슬롯 은 세션을 2개 이렇게 열 건데요. 아침 10시부터 10시 50분, 그다음에 세션 2번은 11시부터 11시 50분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 어떻게 할 거냐? 방역 수칙을 맞춰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자, 짝수 주차의 경우에는 끝자리 여러분들 학번이 짝수인 학생들이 아침 10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홀수 주차의 경우에는 그 홀수인 학생이 10시에 학번이 홀수인 사람이 10시에 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지난번 이렇게 이산 수학 하는 거 보니까 혼동되는 학생들이 있어서 계속 질문을 했는데 짝수 주차인 경우에 끝자리가 그러니까 학번이 짝수인 학생이 10시에 오고 그다음에 끝자리가 홀수인 학생은 11시에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홀수 주차는 그걸 바꿔가지고 홀수 주차인 경우에 끝자리가 홀수인 학생은 10시에 오고 그다음에 짝수인 학생은 11시에 오면 되겠습니다. 자, 과제의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과제, 퀴즈,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다음에 참여도 평가가 이렇게 있는데 과제는 2주차부터 14주차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8주차 중간고사는 빼고요. 그다음에 퀴즈는 중간중간에 시험을 볼 건데 이 실습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실시간으로 프로그래밍 테스트를 보려고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실시간 시험을 이렇게 실시간 프로그래밍 코딩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 그 퀴즈하고 동일한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퀴즈를 이렇게 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시험 유형을 조금 알 수 있고 시험 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 비중을 높이면 그러면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좀 점수가 안 좋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이제 들쑥날쑥하는 그런 성적을 좀 줄이기 위해서 퀴즈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3주차, 5주차, 10주차, 12주차, 그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여도 과제는 이제 무엇이냐면 нэг амар ч юм ярихгүй л. Одоо зөв юм танилцуулж. 네. 자, 참여도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수업에 참여를 해서 그다음에 수업을 이제 수업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설문을 하는데 일종의 난이도 조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서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좀 그 도움이 되는 이제 교수법을 적용하려고 이 참여도 평가 이렇게 했는데 얘는 그냥 설문만 하면 점수를 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적평가 부분인데요. 일단은 대학 본부의 방침대로 상대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분반, 2분반 합산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1분반, 2분반 합산해서 평가를 할 때 이제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학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A 포션이 더 늘어나고요. 학생 수가 적으면 A 포션이 줄어드는데 동일한 C++를 공부하는데 내가 정말 잘해. 근데 2분반 시간 수강 신청이 실패해가지고 뭐 2분반으로 갔어. 그러면은 이제 손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합산해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성적은 출석 15점, 그 다음에 과제 35점, 수시평가 20점, 중간고사 10점, 기말고사 2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평가는 수시로 이렇게 시험을 보니까 자주 보니까 그리고 작은 문제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점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는 거죠. 기말고사, 중간고사에서 조금 삐끗하더라도 수시평가 이렇게 하게 되면 평균적인 여러분들의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과제가 35점인데 이게 굉장히 큰 점수죠. 여러분들이 출석으로 다 오면 15점 그리고 과제 35점 하면 5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의 절반에 대해서는 이제 50점인데 어떻게 할 거냐? 출석은 1회 결석 시 1점 감점입니다. 그리고 1회 지각 조퇴 시 0.5점 감점이고 교육부 지침상 수업 중에 3분의 1 이상 결석하게 되면 그러니까 4번 빠지면 그 자동으로 F 학점이 부여됩니다. 요거는 그 봐주는 거 없이 자동으로 F 학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염두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출석을 확인하는 방법은 정해진 기간 내에 동영상 강의를 먼저 수강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제출된 문제를 풀이해서 이제 끝내면 되는데 수업 시간에 제출된 문제를 주어진 시간보다 먼저 푼 경우에 있어서 강의실 퇴실이 가능합니다. DM으로 답을 전송하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 수업 시간에 문제를 제출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경우에 있어서 잘하는 학생은 이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할 건데 이거를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거는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뭘 하려고 하냐면 수업 시간에 제출이 될 문제를 미리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그 문제를 풀어오면 아침에 그 수업을 참여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민인데 이게 취지는 좋은데 취지는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으면은 그 풀이해야 될 거를 전부 다 풀고 그다음에 수업에 안 하고 다른 수업이나 다른 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끔 하니까 뭐 좋은 거긴 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답을 공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답을 공유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안 좋은 점이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공부를 안 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해서 그걸 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화된 문제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제가 여기 잘못했죠? 여기 20점이 아니라 35점입니다. 35점이고 데일리 코딩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데일리 코딩이 이렇게 있고 과제 개수는 24개입니다. 그래서 이 출제 의도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프로그래밍 언어는 말 그대로 언어이기 때문에 매일 사용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제 유형은 일주일에 2번 주어진 코드를 타이핑해서 GitHub에 제출하는 것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날짜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험 문제로 시험 문제 아니 과제로 무엇을 줄 거냐면 샵 include iostream 이렇게 하고 integer main에 std cout hello 자, 이런 코드가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좀 밑에 좀 더 있을 텐데. 자, 이런 코드를 그냥 여러분들이 타이핑해서 제출만 하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타이핑하고 그 코드를 타이핑해서 컴파일 되게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뭐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그 받아쓰기 연습하는 거나 아니면은 이제 단어 외우려고 막 이렇게 뭐 깜지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매일 성실하게 프로그래밍 연습을 하면은 점수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점, 한 번에 1점씩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것도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예전에는 그 데일리 코딩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코딩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 하루에 일주일에 5번씩 이렇게 하려고 했었죠. 그러면은 과제 개수 48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까이 돼서 0.5점씩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2개씩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중간고사 하고요. 기말고사 2개 합하면 30점이에요. 근데 데일리 코딩은 24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평균적으로 본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 데일리 코딩 되게 열심히 하면은 성적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평가니까. 상대적으로 가능하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수업을 운영했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그냥 평균적 거의 한 B 정도 받을 성적이었는데 데일리 코딩을 정말 꾸준하게 열심히 한 학생이 A 제로 이상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언어 수업이다 보니까 이제 단번에 이렇게 뭔가 문제풀이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날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고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언어를 연습하는 수업인데 그래서 꾸준히 하는 학생들한테 점수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강의 참여도 과제는 3점 이렇게 있어서 과제 개수는 3개. 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설문을 이렇게 할 거고요. 참여 시에 점수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개인 프로젝트는 8점입니다. 8점. 그래서 과제 개수는 1개 이렇게 줄 거고요. 그 개인 프로젝트의 출제 의도는 우리가 학습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서 중간 규모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략 생각하기에 500줄에서 1000줄 사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특정 요구사항을 줄 거예요. 그래서 해당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기본적인 코드는 제공을 할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면은 그 사칙 연산을 수행하는 계산기를 작성하세요. 공학용 계산기를 작성하세요. 이런 요구사항을 줄 겁니다. 그 요구사항을 좀 더 그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그 준 요구사항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코드들 있죠. 예를 들면은 사칙 연산을 수행하라, 혹은 공학용 계산기를 만들어라 하면은 덧셈에 대한 코드는 이렇게 주고, 이런 코드를 활용해서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괄호 뭐 이런 것들을 구현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수시평가는 평가 횟수, 수시평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인데, 시험 유형은 오픈 에브리띵입니다. 오픈 에브리띵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검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도 가능하고요. 대신에 이제 실시간 프로그래밍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노트북으로 시험을 하면 되고요. 이전에 여러분들이 짰던 코드도 검토할 수 있고, 뭐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것도 자유롭게 해도 되니까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GitHub으로부터 시험 문제를 내려받아서 문제를 풀고 이거를 업로드하는 형태가 될 건데, 요거는 별도의 동영상 강의나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아니면 실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유형은 이렇게 되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출제 범위는 데일리 코딩에서 했던 거, 혹은 수시 평가로 이렇게 주는 거, 그리고 과제, 그리고 교과서의 연습 문제들에서 출제를 하는데, 문제 유형 자체는 수시 평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문제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자, 특이사항은 시험 방식 자체는 대면 평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진행될 건데,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이, 수시 평가에 있어서는 비대면으로 합니다. 모두 다 이제 비대면을 해서 굳이 학교에 오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대신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해서는 이제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반드시 학교에 오셔서 시험을 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이제 요것도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변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공지를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 치는 전날에 비대면으로 전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는 포르잔이라는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포르잔 C++ 에센셜, 한빛 아카데미에서 나온 책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C++ 관련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이렇게 많이 봤었는데, 조금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다른 모든 책들 제 마음에 드는 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나마 한글로 된 책 중에서 가장 좋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한 질문 사항은 오픈 채팅을 활용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면담 자체는 이메일을 보내서 시간 약속을 잡고요. 이메일에 대한 회신 자체는 오후 6시 이후에는 잘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 않으면 있겠지만, 또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제 이메일이 있으면 또 이렇게 회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먼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 이메일 있죠? 이메일. 이 이메일에 있어서 예절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인 뭐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폴라이트하게 예의 바르게 이메일을 보내고, 연락을 하더라도 오픈 채팅을 하더라도 예의 바르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예의 바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자칫 오해해서 막 존댓말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예의는 어떤 거냐면, 예의, 굳이 조금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에티켓,
시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6시 이후에는 업무 시간이 아니잖아요. 업무 시간이 아니고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인데 이때 그 연락을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렇게 하면 가족들과의 시간을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배려해 주셔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밤 11시에 밤 12시에 그 과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러면 밤 12시에 막 이렇게 연락이 와요. 학생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는 잠자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교수의 인권을 배려해 주셔서 이 부분들을 서로 이제 돕고 돕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점 부여는 모든 과제와 출석은 매주 여러분들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건데 특별히 지금 텔레그램이라는 그 SNS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제가 방학 중에 챗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봇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점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월요일 날 이산 수업 때 이 챗봇을 처음 배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사용하면서, 뭐, 좀 이상해요. 이렇게 동작해야 되는데 안 돼요. 이렇게 했던 거를 중간에 또 수정을 또 다 했어요. 버그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점수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챗봇을 활용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튜터 심 봇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이 수업의 과목 코드 1101이고 그다음에 이산수학 컴 1103 요 두 가지 교과목에 대해서 지금 현재 파일럿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빠르면 이번 학기 중에 다른 수업들에 있어서도 같이 적용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투터봇을 이제 활용해서 어떤 것까지 하려고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좀 기능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그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잊어버렸다. 이번에 과제 제출하세요. 이렇게 챗봇이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오늘은 짝수 주차니까 당신이 지금 오셔야 됩니다. 뭐 일찍 와야 됩니다. 좀 늦어도 됩니다. 뭐 이런 거를 알려준다든지 뭐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튜터심이 이제 얘가 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데일리 코딩 있죠. 데일리 코딩을 채점해 줘요. 자동으로. 그래서 그것도 프로그램을 짜놨어요. 그래서 얘가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GitHub라는 이따 보여줄 텐데 GitHub라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로 해서 코드를 올리면 걔가 이 봇이 여러분들 코드를 자동으로 다운받아서 채점해 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반영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챗봇을 사용해서 이게 내가 올린 게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이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제가 이것도 해가지고 테스트 해봤는데 정확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챗봇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과제 오류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해서 수정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고요. 학점을 변경해달라. 여러분들 학기 말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상대평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학점 변경해달라. 커트라인에 걸린 사람들이 올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거나 막 부모님께 막 연락 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청탁입니다. 청탁. 그래서 1회 보고는 1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학과장 보고를 하고 2회 이상 이제 요청을 하면은 교무처 보고를 원칙으로 하는데 문제는 내가 학과장이기 때문에 2회 한 번 보내면 그냥 그 이메일 삭제를 하겠습니다.
연락 오면은 네, 이야기해주고 그냥 전화 끊을 거고 2회 이상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은 바로 교무처에 보고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업의 출석에 관련해 있어서도 이제 질문들이 있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여러분들 줌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다 기록으로 다 남고요. 그 다음에 그 대면 수업으로 하게 되면은 그 오프라인으로 또 이렇게 체크를 하죠. 그래서 출석 체크 관련해 가지고는 무조건 뭐 열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외 사항들 뭐 예를 들면은 코로나들 이렇게 백신을 맞았어요. 그래서 백신을 맞아서 수업을 빠졌어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증빙을 내지 않으면 그러면은 무조건 결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불이익 받지 않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정행위는 어떤 형태든지 부정행위 발각 시에 경중 예외 없이 F학점이 부여되고요. 보강 일정은 없습니다. 이게 그 목요일 수업은 이번 학기에 그 휴일이 없기 때문에 이 보강은 없고 계속 수업을 할 거고요. 참여도 과제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제가 있는데 이산수학 수업을 수강한 학생은 알겠죠? 네. 그래서 참여도 과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산수학을 수강한 학생들이 보면은 그 수업 관련된 그 설문 비슷하게 좀 긴 설문을 하나 했었을 텐데 이 수업에서도 동일한 설문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산수학에서 이미 한 학생은 이제 동일한 파일 그냥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강의 계획 설명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 그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지금 질문 사항 저한테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내주면 그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없으면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잠깐만요. 자, 하면은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 자,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요. 조별 수업 있냐? 이렇게 질문이 했는데요. 조별 수업 없습니다. 네. 이 수업은 네, 텔레그램 이용하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수강하는 인원과 최초 수강하는 인원이 받는 학점들은 제한 없이 동일하게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재수강하는 학생들, 최초 수강하는 학생들 최초 수강하는 학생들은 학점 제한이 없고요. 재수강하는 인원은 그 학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강하는 인원들은 그 A 플러스를 못 받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래서 재수강하는 인원이 A 플러스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A0로 되고요. 그 다음에 그 A0에 있는 학생이 한 명 A 플러스로 올라가게 되겠죠. 자, 또 질문 있으면 자, 1학기 기타부 등록 방법을 컴퓨터를 포맷해서 사라졌는데 기타부 이용 시에 다시 한번 등록 방법 영상을 올려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그 올려드릴 겁니다. 올려주는 것도 하고 지금 네, 올려줘야 되겠죠?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대면 수업을 듣고 싶으면 수업 시간이 10시에 가면 되나요? 아니면은 제가 홀수차 번호라 11시에 가면 되나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질문한 학생 끝번호가 5니까 홀수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11시에 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3주차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는 10시에 오면 되겠죠. 네.
질문 없으면 텔레그램 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그 텔레그램 여러분들 일단 가입을 하시고요. 이게 그 텔레그램이 이제 카카오톡으로도 여러분들 이거 하려고 했어요. 카카오톡으로도 챗봇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제 지금 카카오톡으로도 지금 만들어 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네, 문제는 뭐냐면 이 카카오톡은 유료예요. 그래가지고 이 챗봇이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그 15원입니다. 15원. 그러면은 메시지를 한 번만 뭐 안 보내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뭐 예를 들면은 과제 제출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과제 제출해 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지금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뭐 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내려면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이렇게 케어를 해주려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료인 거를 찾다가 그나마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텔레그램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자, 튜터심 봇 이렇게 하면 튜터심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누르면 이렇게 지금 화면에 뜹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과목을 입력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C++ 프로그램이니까 여기 뭐 클릭해서 그러면은 담당 교수 이메일 주소 이것도 수정이겠네. 네, 그 다음에 잠깐만요. 네, 이거 수정해야겠다. 네, 수정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init 학번 맨 처음에 사용하는 거고요. 이미 등록돼 있대.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여러분들이 딱 들어왔는데 이제 다른 학번에 있는 사람 그 정보를 그냥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이미 등록됐는지 안 됐는지 알려고 이런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게 했는데 네, 뭐 이렇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썸머리, 이제 어텐던스는 출석이죠. 출석 점수를 확인하려고 보는데 썸머리 누르면 15점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헬프는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뭐 토탈, 나중에 여러분들 최종 점수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디테일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점수를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 예상 학점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점수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숙제를 막 이렇게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숙제 열심히 제출해 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조금만 더 하면은 A 플러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해주세요. 뭐 이런 류의 대응도 가능하도록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매일매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신검인데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 신검이면 그 신검 확인서를 줄 거예요. 그 신검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아이디는 어떤 거를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호환성이 걱정되어 미리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이디를 어떤 걸로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죠. 이제 리눅스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랑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에디션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차이점이 많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젯브레인의 그 CLION을 사용해도 좀 다른 결과를 주는데 이 수업에서는 리플릿을 사용할 겁니다. 리플릿이라는 사이트를 사용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 먼저 수업 시간 지금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쉴 건데
여러분들이 쉬는 동안에 뭘 했으면 좋겠냐면 여기에다가 이 사이트에다가 여러분들 회원 가입을 해 주십시오. 회원 가입을 할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그 학번 메일로 이제 등록하기 요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죠. 골뱅이 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번 메일을 등록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학번 메일로 네. 실습 수업 관련으로 물어보는데 실습 수업은 무조건 대면인가요? 이렇게 했는데 대면 아니라고 얘기했죠. 네, 비대면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무조건 비대면 현재 교육부 방침이랑 본부 방침은 중간고사 이후에는 무조건 대면이고 중간고사 전까지는 비대면인데 대면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GitHub 계정이 이미 있는 사람은 새로 가입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했는데 GitHub 계정이 있으면 새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가입한 GitHub 계정이 그 한밭.ac.kr 계정이 아니라면 새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GitHub 계정을 만약에 GitHub 계정이 있으면은 그 해당 그 계정 있잖아요. 뭐 한밭.ac.kr이 들어가는 이메일 계정을 여러분들 계정에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보면은 이거 보여줘야겠다.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GitHub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제가 지금 저의 GitHub 화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캠퍼스 어드바이저예요. 그래서 GitHub 캠퍼스 어드바이저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게 있나 모르겠네. 잠깐만. 이게 왜 그 여러분들 그 계정 자체를 그 한밭.ac.kr로 해야 되느냐가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스튜던트 디벨로퍼 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보면은 지금 캔바도 지금 12달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럼 보면 클라우드 호스팅도 100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뭐 젯브레인사의 아이디 있죠. 이거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애저 플랫폼 무료로 사용하고 name.com 도메인 네임도 이제 뭐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뭐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 개발 툴들, 개발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하려면 이메일 계정 자체가 그 정확하게는 학번 메일 필요는 없고 그 한밭.ac.kr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이걸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밭.ac.kr로 가입을 했다고 한다면 get your pack 이렇게 해가지고요. get student benefit 눌러서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한밭.ac.kr 클릭해서 뭐 next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저네임은 한 번 하고 상관없이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저네임을 한 번 하고 상관없이 진행하세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유저네임을 조금 제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게 이제 12초이 이렇게 있잖아. 이런 걸로 하세요. 유저네임 자체를.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유저네임 자체는 이게 평생 갑니다. 흑역사 됩니다. 그다음에 그 학번 메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뭐죠? 학번에다가 뒤에 골뱅이 edu.hanba.ac.kr이면 되지 않나? 이거 그 학교 공지사항에 있지 않아요? 구글 스위트 하는 거, 구글 스위트 쓰는 거.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보면은 지금 공유되고 있죠? 뭐 이렇게 있는데 상범초이 한번 내셔널 유니버시티 이렇게 있죠. 이게 우리나라에 보면은 나밖에 없어. 대단하죠. 그리고 제가 학교에 와가지고 지금 GitHub 캠퍼스 프로그램에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한번 내셔널 유니버시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그래서 전국에 몇 개 없어요. 네, 북한에도 있네. 여기 잘못했네. 이렇게 몇 개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거의 최신 트렌드의 최신 서비스를 다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부심 가져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 챗봇 있죠? 지금 제가 아까 보였던 챗봇도 지금 보면은 이쪽에 지금 보면은 코드도 이렇게 지금 다 공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번 메일로 계정을 만들 때 위에 edu.hanba.ac.kr로 진행해야 되나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만요. 공지사항 학사 공지였나? 네,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안내 이렇게 있죠. 여기 보니까 학번 여기 G 스위트 여기에 접속해가지고 만들라고 돼 있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만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학생 이렇게 해서 내가 학생이 아니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은 학번 골뱅이 edu.hanba.ac.kr이라고 하니까 edu. 여기에다가 비밀번호 입력했으면 그쪽 들어가 가지고 보면 되겠죠. 학번 메일로 계정을 만들 때 제가 학번 메일로 이제 만든 적이 없어가지고 혹시 지금 질문이 뭐냐면 인증 코드를 보냈다는데 학번 메일로 계정을 생성했을 때 골뱅이 edu.hanba.ac.kr로 진행을 해야 되나요? 인증 코드를 보냈다는데 어디서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학생이 질문 하나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학번 메일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혹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업은 이제 그죠? 카메라는 꺼놓고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카메라 꺼놓고 진행해도 될 거고, 그다음에 나중 돼서는 대면으로 다 될 거라고 보고 이제 나중 거를 생각해서 이제 카메라를 꺼도 되는데 대신에 제가 이제 질문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실습을 뭐죠? 비대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습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질문했을 때 그때는 카메라를 꼭 켜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학교 계정으로 접속 후에 지메일을 확인하면 있다고 용상이가 알려줬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 5분 정도, 5분? 3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10시 5분부터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계속 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서 요 화면, 이런 화면이 나오셔야 됩니다.
요 화면이 나와야 돼요. 이거가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구글 클래스룸 이렇게 있어요. 그거는 구글 클래스룸 쓰는 거는 제가 다음번, 네, 뭐 좀 고민을 해서, 지금 수강 증정 기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수강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서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보고요. 그다음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0시 6분 잠깐 화장실 다녀오시고 그다음부터 이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은 여러분들 다이렉트 메시지로 저한테 메시지 보내주면 제가 물 마시고 와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체 검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신검 확인서를 제출하면은 공결 처리가 되는 거고요. 신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결석이 되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신검 확인서 공결 처리하는 거를 학과 조교 선생님한테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DM은 수신자의 나한테 이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확인서 이렇게 오고 여러분들 모든 공결에 관련된 거는 뭐 가정에 좀 안 좋은 일이 있다 이런 것도 지금 보면은 학과 사무실에 이제 사망 진단서 같은 거를 전달을 해주면 그러면은 그래서 공결 처리 어떤 수업에 대해서 공결 처리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학과에서 일괄적으로 교수님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요. 그래서 공개 처리를 받는데 교수님 한 분한테만 매일 연락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수업에 대해서 처리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학과 사무실 선생님한테 이제 사망 진단서 같은 거를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서 이 수업, 이 수업, 이 수업 공개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처리가 될 겁니다. 네. 아, 제출 관련해서는 이메일 제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학과 사무실에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GitHub 베네핏 창까지는 들어갔는데 이후 진행을 모르겠습니다. 화면 공유로 알려줄 수 있나요?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제 수업을 빨리 진행하고 그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왔겠죠?
네, 그러면은 빨리 진행을 해보죠. 할 게 많아요. 네, 그러면은 프로그래밍 소개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은 기본적인 용어,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이고, 언어라는 게 무엇이고, 언어의 패러다임, 실습 환경 구축 관련 내용, 호목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그 참여도 과제에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사이버 한밭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를 보게 되면은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됩니다. 하드웨어는 유형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물이죠. 그래서 이 실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하면은 망치랑 뭐 드라이버 뭐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이 프로그래밍을 했었는데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 폰 노이만 아키텍처죠. 그래서 컴퓨터가 따라야 할 명령어들 집합 그리고 그 흐름들을 기술함으로 인해서 하드웨어가 좀 더 범용적으로 계산을 수행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이제 입력 장치, 출력 장치, 중앙 제어 장치, CPU라고 하죠. 그리고 메모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폰노이만 아키텍처인데요. 하드웨어 중심에서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컴퓨터라는 것은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 그리고 중앙 처리 장치와 메모리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도 보게 되면은 제어 장치와 산술 논리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입력 장치에서부터 뭔가 데이터가 흘러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 제어 장치는 어떤 걸 하냐? 이 들어온 데이터를 제어 장치에서 산술 논리 장치로 전송을 할지, 아니면 이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을 할지, 아니면 메모리 상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산술 논리 장치로 가지고 올지, 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장치가 이 제어 장치가 되겠습니다. 산술 장치는 산술은 덧셈, 이제 곱셈, 뭐 이것들을 수행하고요. 논리 장치는 이제 그 AND, OR 같은 이제 논리를 수행하고요. 이거는 이산수학 여러분들이 수업을 수강을 하고 하게 된다면 이 관련된 것들은 이제 다 잘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 장치 이렇게 있어서 데이터를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 데이터를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입력이 있고요, 출력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결국 컴퓨터를 제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세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뭐 상식적인 수준이고 그다음에 교양에서 배우는 수준이다 보니까 뭐 이 정도는 너 컴퓨터 공학과라고 한다면 알아야 된다. 이 정도 용어 자체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인텔 뭐 i7 프로세서, 뭐 AMD의 라이젠 프로세서 같은 이런 중앙 처리 장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명령어를 처리하고 실행하는 거고, 이 일련의 명령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명령어들에 대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로드, 스토어, 이렇게 메모리상에 있는 데이터를 뭐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메모리상에 로드해라. 혹은 레지스터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다가 적재해라. 로드해라. 그 다음에 메모리상에 있는 거를 하드디스크에다 써라. 저장해라. 이렇게 하는 명령어도 있고요. add, 덧셈, multiply, 곱셈 뭐 이렇게 명령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앙 처리 장치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컴퓨팅 파워, 그 컴퓨팅 능력을 정의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가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동일한 컴퓨팅 능력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CPU나 메모리나 뭐 관련된 하드웨어 자원이 다 동일했을 때
우리가 작성하는 프로그램의 복잡도라고 하는데 컴플렉시티입니다. 이 컴플렉시티에 따라서 처리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해당 명령어를 처리해서 하나하나씩 다 처리해 가는데 우리 프로그램이 복잡하면 처리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메모리 이렇게 하는데 이 메모리도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코드, 뭐 처리할 대상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고요. 일련의 명령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생되는 중간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장소로서 활용을 합니다. 메모리 종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주 메모리, 보조 메모리 뭐 이렇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단위는 바이트다. 8비트를 사용을 합니다. 자, 비트, 바이트 이렇게 하는데 비트는 0 또는 1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숫자를 이야기하고요. 네, 바이트는 8개의 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메모리상의 바이트는 주소를 가지는데 일반적으로는 16진수로 표현이 돼요. 예를 들면은 바이트 주소 이렇게 하면은 1000, 101, 1001, 1002, 점점점 이렇게 주소를 일종의 우리 그 우편 번호랑 똑같이 번지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 주소값 뭐 예를 들면은 아파트라고 하면 A동 102호다 이렇게 하면은 A동 102호 이런 것도 지금 데이터잖아요. 그 데이터도 지금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진수로 표현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보는 것은 어떤 거냐면 네, 여기 있는 것들은 실제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소에 저장된 데이터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진수로 표현이 되는 거죠. 0011, 0000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16진수로 표현할 때는 요 앞에 4자리, 뒤에 4자리 요걸 해서 표현을 하고요. 0이고 얘는 3 이렇게 표현을 해서 0x30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ASCII 코드 값으로 표현된 값은 이렇게 0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16진수로 표현된 데이터는 얘는 컴퓨터에서 다루는 데이터예요. 근데 이 ASCII 코드 있죠? 이 ASCII 코드는 무엇이냐면 얘는 사람이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관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관심. 무슨 말이냐? 사람은 0x30이라는 데이터는 관심이 없어요. 어떤 데이터가 관심이냐면 0x30으로 대응되는 문자가 어떤 문자냐 이렇게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표현된 값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해석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거 영어로 이야기하면 interpret 이렇게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0x30인데 ASCII 코드로 interpret하면 해석하면 우리 화면에 보이는 숫자 0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자. 그렇게 약속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 관련된 내용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이제 이야기할 거니까 네, 좀 더 보도록 하죠. 자,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따라야 할 명령어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가 따라야 할 명령어의 집합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프로그램의 실행은 execution 혹은 programming run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컴퓨터 해당 명령어를 따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의 인스턴스 혹은 프로세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컴퓨터상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모리상에 올라가서 실행되는 프로세스는 1개 이상일 수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객체의 지향이라는 것도 좀 일맥상통을 합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했어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했다고 생각해봐요.
컴퓨터에 설치했으면 이 프로그램이 지금 설치된 거죠. 설치됐는데 아직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설치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설치가 된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어요. 자, 이 실행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메모리상에 올린다. 뭐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있는 것처럼 엣지 브라우저를 한번 딱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했어. 자, 실행되지 않은 상태는 어떻게 되죠? 컴퓨터를 껐다가 켜서 바로 그냥 가만히 냅두면 엣지 브라우저 안 띄워져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해서 엣지 브라우저를 하나 딱 띄우면 그러면은 인스턴스가 생긴 겁니다. 인스턴스. 자, 실행을 해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는데 이 인스턴스는 뭐냐면 그 프로그램에게 고유한 그 프로그램이 활용할 수 있는 고유한 메모리를 할당해줘요.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명령어들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인스턴스고 독립된 공간을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인스턴스는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객체 지향에 있어서 객체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동작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술이다, 아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프로그램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컴퓨터가 사용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이해하는 일련의 명령이죠. 자, 이 일련을 이제 시퀀스라고 하고요. 명령을 커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들의 시퀀스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좋은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정확한 프로그램, 정확성이 요구돼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과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도 보면은 요구사항을 주고 그 요구사항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과 공간, 전력의 효율이 이제 부가적으로 요구되는 좋은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빨리 끝나야 돼.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날수록 좋아. 공간, 메모리를 적게 사용해야 돼. 요즘에는 또 전력 효율이 이렇게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느리더라도,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더라도 배터리를 적게 먹을 수 있다고 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을 하는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있으면 이 프로그래머가 뭔가 설계를 할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설계를 하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코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코드를 만들어내고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래서 기계어로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이게 프로그래밍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 자체는 사람과 컴퓨터가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사람이 생각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자연어죠. 자연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C 프로그래밍도 그렇고 다른 프로그래밍 그 수업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이 파트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숙지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연습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시험을 보는 거 있죠? 시험을 보는 거는 2번을 시험을 해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래밍 수업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프로그래밍 수업이다 라고 하면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신텍스라고 하는 신텍스, 네, 문법이라고 하는 이 문법을 잘 맞춰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기본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보냐면 시멘틱스라고 하는 의미를 보는데 이 시멘틱이 잘 갖춰져 있느냐 이거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수업 시간 때 계속 배우는 건 무엇이냐면 신텍스만 배워요. 문법만 배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영어 수업이라고 하면은 영어 수업에서 그 1형식이 뭐냐, 2형식이 뭐냐, 3형식이 뭐냐 이런 그 문법을 열심히 배운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칠 때는 무엇을 보냐면 자, 여러분들이 영어 문법에 숙지했으니까 자, 이제 소설을 한번 써보세요. 혹은 에세이를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키우는 부분들에 대한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단으로서 프로그래밍 언어, 그래서 문법적인 측면에서 틀리지 않게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데일리 코딩 문제 있죠. 이 데일리 코딩이 프로그래밍 언어 차원에서 여러분들 그 손에 익숙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죠. 이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수시 평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코딩 문제 있었죠. 개별 프로젝트 문제가 있었죠. 이거를 통해서 수시 평가 4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과 프로그래밍 언어의 그 연습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 자체가 다시 문법, 신텍스, 그리고 의미, 시멘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과 시멘틱을 둘 다 키우는 그래서 무협지를 예를 들면 초식과 내공 이렇게 했는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초식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생각하는 거 이게 내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 문법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잖아요. C, C++, 자바, 파스칼, 파이썬, 뭐 스칼라, 뭐 러스트, 고, 다트, 자바스크립트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결국 다 문법 이슈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다 의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게 명확하게 무엇인지 의미가 확실하다면 문법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했으면 하는 거 이게 의미에 대한 부분들 시멘틱이라고 했죠. 시멘틱스. 요 의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면 많이 할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문법에 대한 부분들, 이 신텍스라고 했죠. 이 문법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연습하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미들을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번 학기 연습을 같이 해봅시다. 자, 프로그래밍 절차와 환경인데요. 우리가 보통 사용자의 요구사항, 시스템 요구사항들이 있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용자 요구사항은 그 계산기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되고요. 시스템 요구사항은 이거는 리눅스에서 동작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UI를 만들어 주세요. 뭐 이런 게 요구사항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 편집기를 사용해서 코딩을 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 뭐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뭐 코드 많이 사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C라이온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뭘 사용하냐? 저는 서블라임 텍스트 라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메모장 같은 거예요. 메모장 같은 거고 요즘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안 쓰려고 했는데
다른 지도하는 학생이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써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다 보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게 됐어요. C라이온은 젯브레인사라는 그 회사에서 IDE를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통합 개발 환경이죠. 이걸 만드는 회사들이 있긴 많아요. 그리고 앞에서 여러분들 그 GitHub에서 이게 공유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스튜던트 디벨로퍼 팩 다운받아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내용들이 왜 거기서 보면은 스튜던트 디벨롭먼트 팩에서 무료로 이게 소프트웨어를 주냐면 이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해당하는 환경에 종속되면 그럼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직을 해서 회사에서 그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C라이온 밖에 못 쓰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회사에서 사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C라이온 말고 예를 들면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배워가면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배우는 동안에는 익숙해지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은 주는데 일은 못하니까 회사는 그 그러면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개발 환경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여기 이 자기 환경들에 종속되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원래 수업 시간에 이런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일부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소스 코드를 만들었어요. 이 소스 코드를 만들면 컴파일러라는 걸 사용해서 컴파일을 합니다. 목적 코드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 목적 코드에서 링커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실행 파일을 만드는데 여기에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사용을 해요. 자, 일단 이 컴파일러는 어떤 역할이냐면 이 소스 코드 있죠. 이 소스 코드는 사용자가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켜줘야 돼요. 그 변환시켜주는 것이 이 컴파일러가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목적 코드라는 게 이렇게 나와요. 오브젝트 코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링커가 이제 이것을 관리를 해주는데 이 라이브러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모든 코드를 다 짜려고 하면은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그 완성도도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는 공유의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든 코드들인데 그 만든 코드들이 내 프로그램에 합쳐져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번 더 다뤄야 되는 것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의미론, 시멘틱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차 지향형, procedural oriented, 객체 지향형, object oriented, 함수형, functional programming, 논리형, logic programming, 뭐 이렇게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있는데요. 절차형 언어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C 프로그래밍, 뭐 파이썬 이렇게 있고요. 객체 지향형의 대표적인 것이 C++, 자바 뭐 이렇게 있고 파이썬도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지원은 해주지만 사실은 그거는 오브젝트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함수형 프로그래밍, 뭐, 오카멜,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스켈, 뭐,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고요. 논리형 언어에서는 리습,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러한 패러다임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래머의 철학들이 담겨져 있게 되는데,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를 인식하는 겁니다. 인식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생각의 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꾸준히 연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줘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절차형 패러다임, C 프로그래밍에서 하는 거죠. 이 절차형 패러다임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절차를 알려주면 컴퓨터는 그 절차를 하나씩 실행하게 됩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뒤에 여러분들 그 라면 이제 먹는다 이렇게 하면 라면 뒤에 라면 끓이는 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라면을 준비한다, 냄비를 준비한다, 뭐 물을 담는다, 뭐 기타 등등 쭉쭉쭉 이런 절차들을 기술해주고 그 절차들을 이제 활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또 이제 볼 수 있는 게 파이썬도 이런 절차 지향형 패러다임을 따르죠. 펑션을 정의하고 그 펑션을 콜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죠. 객체 지향은 조금 달라요. 객체 지향은 어떠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성 요소, 그다음에 그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컴퓨터한테 알려줘요. 그리고 컴퓨터는 구성 요소 간의 관계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필요한 구성 요소를 식별하고 구성 요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식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성 요소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느냐? 그 다음에 연결을 수행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그 자동차를 예를 들죠. 자동차 많이 하는데 자동차를 객체 지향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느냐? 자동차는 엔진 있고 그 다음에 핸들 있고 그 다음에 구동 축이 있고 바퀴가 있다. 더 많은 부품들이 있겠을 텐데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엔진에서부터 구동축으로 동력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핸들이 이제 그 바퀴를 그 뭐죠? 제어할 거고 방향을 제어할 거고 구동축하고 바퀴가 또 연결되어 있어서 요게 각각의 객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자동차를 운전시키는 거죠.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거죠. 그런데 절차지향적으로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동차는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시동을 켠다. 엑셀을 밟는다. 점점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 지향은 각각의 절차가 무엇인지 기술해주고 그 절차를 순서대로 실행한다라는 측면이라면 객체 지향은 엔진과 각각의 구성 요소들, 엔진과 같이 그 해당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각각 무엇인지 식별한 다음에 그거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식별하고 그 구성 요소 사이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주고받아야 되는지를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연결해서 조합해 가지고 조립해서 커다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죠. 뒤에 나중에 클래스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오늘 수업의 끝이고요. 그 다음에 실습 환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건 끝이고 어디 보자. 자, 깃을 여러분들 전부 다 가입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 가입했다고 보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Explore, Get Benefits for Students 이렇게 누르고요. 이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계정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일단 여기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이쪽에 로그인을 하면 이쪽에 그 What email address do you use for school?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edu.hanba.ac.kr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name we require students using hanba.ac.kr school issued email
to send additional proof of academic status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발급한 이메일을 활용해서 여기 학교에서 발생한 이메일이죠. 그래서 additional proof of academic status 이렇게 하죠. 여기 여러분들 재학증명서나 아니면 여러분들 모바일 그 학생증 있죠. 그 모바일 학생증을 이메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5365.한바.acm.kr 여기 이 이메일을 사용을 해서 가입을 하면 좀 더 빠르게 처리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빠르게 처리하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밭 내셔널 유니버시티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How do you plan to use GitHub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 여러분들 그거 하면 돼요. 그 participate in 뭐 course 뭐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려고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continue 누르면은 넘어가죠. 그러면 여기서 student ID 혹은 이제 재학증명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다가 업로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 네 이렇게 dated school ID 그래서 process my application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니면 아니면 강의 계획서를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스크린샷 오브 스쿨 포탈 이렇게 있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학교 홈페이지 캡처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들 이 툴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툴들을 다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뭐 수업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 지장은 받지 않을 건데 대신에 여기 있는 툴들 굉장히 좋은 툴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면 좋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플릿 같은 경우에 replit.com 그래서 뭐 제가 또 나중에 한번 다시 이제 보여줄 거긴 한데 여기다가 뭐 여러분들 이거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계정에 이제 정속되는 거니까 뭐 뭐랄까 com11 네, 질문이 데이티드 스쿨 아이디를 누른 다음에 학교 재학 증명서를 출력해서 사진을 업로드 할까요? 하는데 데이티드 스쿨 아이디는 여러분들 학생증이죠. 그 다음에 재학 증명서는 그 다른 겁니다. 재학 증명서는 뭐야? 재학 증명서는 dated official transcript. 요게 이제 여러분들 그 학생증이죠. 그 뭐죠? 재학 증명서죠. 성적 증명서도 괜찮다고 하네요. 네. 자, com1101 뭐 이렇게 해서 create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되면 GitHub 클래스룸에다가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되겠어요.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 학생들 중에 제가 이게 따로 연락해가지고 도와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찍는데 이제 학생들 뭐죠 교수 중심으로 이제 동영상을 찍어버리면 학생하고 보는 화면이 달라가지고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제가 뭐 도와줄 사람 이렇게 요청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통해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작하는 거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나중에 또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절대 이 run 이렇게 눌러가지고 실행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네, 이제 이 run 버튼은 쓰지 않습니다. 이 run 버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IDE에서 나오는 건데 이 IDE에서 통합 개발 환경이다 보니까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것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run은 내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여러 개 만들었을 때 이 파일 안에 특정 파일을 뭐 컨트롤할 수 있고 싶다. 그러니까 메인 함수가 여러 개의 파일이 있는데 그 특정 파일은 컴파일하고 특정 파일은 컴파일하지 않고 싶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콘솔 뭐 쉘에서 여기 요 쉘을 클릭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느냐? ls, list, 요 리눅스 명령어도 다 조금 설명해 드릴 건데, 자, 클랭가 있었죠? 클랭 main.cpp 이렇게 명령어를 쳐주고요. 그러면은 왼쪽에 보면은 a.out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 a.out을 ./out 이렇게 실행하면은 hello world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처리를 할 건데 이 쉘에서 이제 여러분들 계속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하고 여러분들 실습 때 도와주고 계속 이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거예요. 뭘 할 거냐면 git clone 네. 이게 이제 제 홈페이지, 제 GitHub 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뭐 가져올까? 네, 투터심, 그래서 챗봇 코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ls 하면은 투터심 이렇게 있어요.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보면은 파일이, 폴더가 하나 생겼어요. 투터심 들어가면은 관련된 코드, 그다음에 관련된 파일들이 자동으로 다운받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 숙제를 내 GitHub를 통해서 올려줄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GitHub에서 숙제가 올라갔으면 뭘 해주면 되냐면 git pull 이런 형태로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다운받을 수 있어요. 혹은 git clone 해가지고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운받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되냐면 뭔가 데이터를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 네, 투터심 이렇게 있네요. 자, 얘를 편집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2초에서 투터심 했는데 리드미에 보면은 이쪽에 여기 이 부분에 보면은 뭐 영어로 제가 이렇게 뭐 써놨죠. 자, 얘를 여기에서 바꿔볼게요. 리드미에서 투터심 있는 거를 뭐로 해볼까? 컴 1201 이렇게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쉘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게 동영상으로 다시 올려주겠지만 git add 점 해주고요. 그다음에 git commit 메시지 여기 하면은 아마 이름이랑 뭐 이메일 등록해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자,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이메일. 그래서 내 이메일을 써줘요. config global user name 이렇게 해주고 근데 뭐 빼먹었나? 글로벌 이미 뭔가 잘 안 된다고 했죠?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커밋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커밋이 된 다음에 무엇을 하면 되냐면 git 푸시하면 돼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기능이 없어졌어요. 패스워드 어센티케이션이 없어져가지고 나중에 이거는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퍼스널 액세스 토큰을 여러분들이 여기다 기입을 해주면은 이제 GitHub에다가 데이터가 올라갑니다. 네. 이게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매일 코딩한다. 그 2번 코딩, 일주일에 2번 코딩한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2번 코딩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여기 쉘에서 명령어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계속 올리면 그거를 이제 그 원격에서 데이터를 계속 다운 받아가지고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텔레그램에서 정보를 알려주는 게 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강의는 다 기록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강의한 내용은 녹화해가지고 편집이 필요하면 좀 편집한 다음에 올려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 생각하는 건 강의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다 이제 비공개로 할 생각이에요. 다 공개를 해버렸더니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학생들이 안 보더라고. 안 보고 나중에 몰아서 본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제가 그거를 없앨 겁니다. 자, 매일 과제는 다음 주부터인가요?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 매일 과제는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보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다음 주 그 동영상을 올려줄 거예요. 다음 주에 봐야 될 동영상 올려주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실습하는 거 있죠? 그 실습하는 것도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거는 이제 카카오톡 방에서 질문을 해주고 저한테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매일 코딩 과제는 데일리 코딩 과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월요일부터 그 수요일까지 좀 더 편하게 할까? 일주일 단위로 할까? 원래는 오늘부터 사실은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정은 제가 한번 다시 고민해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자, 53분까지 질문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30초 남았네. 강의 녹화본을 볼 때 원하는 파트를 볼 수 있나요? 복습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산 수학에서는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복습하고 싶은 부분을 보고 싶은데 처음부터 보면은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이산 수학에서 이 통짜로 동영상이 녹화되니까 그렇고요. 그거를 내가 복습하고 싶은 부분을
내가 따로 뭔가 이렇게 주제별로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그 밑에 그 링크들 이렇게 있잖아. 타임라인 같은 것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런 거를 학교 LMS에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좀 있어요. 처음부터 검색해서 봐야지 되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그냥 시스템 상에서의 문제고, 그다음에 모르겠어요. 네. 유튜브에서도 내가 원하는 부분을 검색해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찾아가야 되지 않나 싶네요. 가입하고 나서 크리에이트 레파지토리를 클릭해야 되나요? 아니요, 클릭 안 해도 되고요. 그거는 제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데일리 코딩 문제는 이제 그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 여러분들이 그 전부 다 일부 학생들 조금 헤맨다 싶으면, 그러면은 다음 주는 그 뭐 딜레이 기간이 데일리 코딩 부분에 있어서 딜레이를 뭐 인정해주면 되겠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조금 시간에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참여도 과제만 있습니다. 네. 제가 그거는 사이버 한바스에다가 바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GitHub에 대해서 알려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는데 커밋 뭐 자세히 알려줄 계획이 있긴 한데 풀 리퀘스트 네. 뭐 자세히 알려줄 수 있는 계획이 있긴 한데요. 근데 사실 이게 C++에서 하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어서 사실 풀 리퀘스트 이런 것까지 하려면 브랜치 하는 것도 하고 뭐 컨플릭트 머지 하는 것부터 가르쳐 줄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은 별도의 강의를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이 수업에서 활용하는 가장 최소에 대해서만 지금 강의할 예정입니다. 네, 또 질문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 57분까지 일단 또 대기하겠습니다. 텔레그램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텔레그램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 출석부 반영을 아직 안 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혹시 지금 지금 보면은 C++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산수학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아직 그 출석부가 확정이 안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빠질 사람 혹은 또 중간에 들어올 사람 보고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 할 거라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또 58분까지 난 질문하고 싶은데 못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58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보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여기 분반의 사람 수가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50분, 50분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10시, 11시 이렇게 나누는데 보게 되면은 9시부터 10시까지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제가 학생들 오는 대면 수업으로 오는 경우에 따라 가지고 조금 추가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전 10시에 다음 주 짝수니까 짝수 학번인 학생들은 10시에 오고 홀수의 학번은 11시에 오는데 제가 지금 보면은 줌 회의실은 계속 열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쪽 비대면으로 하는 사람은 줌으로 오면 되고 그 다음에 대면으로 올 사람은 강의실로 오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